XRP 1000달러 간다. 월가가 채권 부실을 XRP로 턴다. 이런 제목들 보신 적 있으시죠? 반대편에서는요. 리플은 은행 코인이라 탈중앙화가 아니다. 그냥 알트코인 하나일 뿐이다. 이런 말도 똑같이 넘쳐나요. 근데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정작 중요한 이야기가 묻히고 있어요. 클래리티 액트, RLUSD와 XRP L 스테이블 증가, 리플 트레저리와 스위프트 연동, 블랙록과 리플의 전략 포럼, 이런 헤드라인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XRP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 감정과 밈은 잠깐 내려놓고 제도, 인프라, 온체인 데이터만 놓고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XRP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정리해서 같이 보자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자만 매년 1조 달러 이상이에요.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조금씩 팔고 있고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흐름도 나오고 있어요. 달러 시스템,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에 중동 변수가 얹혔어요. 이란과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트럼프의 대이란 봉쇄와 대중 관세 발언,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달러와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 인플레이션과 변동성 확대, 이런 배경이 깔리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금, 비트코인, 그리고 XRP. XRP를 이 맥락에서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 옵션 중 하나로 위치시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클래리티 액트 얘기입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 코인은 증권이냐, 이 코인은 상품이냐, 그걸 명확하게 정해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SEC와 CFTC가 서로 자기 관할이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에 못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규제 불확실성이거든요. 클래리티 액트는 그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법안이에요. XRP의 현재 규제 포지션을 볼게요. SEC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법원이 프로그램 매틱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CFTC와 해외 규제에서도 디지털 상품 쪽으로 위치를 점점 명확히 해오고 있고요. 4월 안에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과 표결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안에 통과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1월 중간선거 시즌에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처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만약 클래리티가 통과되면요.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되고 ETF 쪽으로 연기금, 기관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틀이 완성돼요. 이게 XRP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제도축입니다. 자, 이제 실제 숫자를 볼게요. 이 부분 그냥 숫자로만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XRP L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전송량이 늘고 있어요. 최근 30일 스테이블 전송량이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고 XRP L 위 스테이블 시총과 홀더 수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RLUSD라고 하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RLUSD가 XRP L 스테이블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디폴트 스테이블이 되어가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더 보자고요. RWA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Real World Asset, 현실 자산 토큰화예요.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거든요. XRPL 위에서 이 RWA 토큰화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리플 페이먼츠와 트레저리 구조를 볼게요. 기업 재무부서가 은행 계좌 더하기 RLUSD 더하기 XRP를 섞어서 운전 자본을 관리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반 공유 원장으로 넘어가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리플 트레저리 문서에 스위프트와의 연동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메시지는 이거예요. XRP와 XRPL은 이미 실제 결제, 스테이블, 토큰화 인프라의 한 층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코레스폰던트 뱅킹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국가 간 송금을 할 때 은행끼리 서로 돈을 맡겨두는 시스템이에요. A나라 은행이 B나라 은행에 돈을 보내려면 그 사이에 여러 중간은행을 거쳐야 해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나가고 시간도 며칠씩 걸리고
여기 묶여있는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약 27조 달러로 추정돼요. 엄청 큰 숫자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네트워크에 수천, 수만 개 은행이 붙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정확한 숫자는 과장과 추정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코레스폰던트 뱅킹에 묶여 있던 27조 달러 유동성 중 일부라도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대체할 수 있다면 XRPL과 XRP가 실시간 결제의 운전 자본으로 쓰이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큰 유동성과 시가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이 파트는 이론적인 방향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지는 규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붙는지, 경쟁 네트워크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달려 있거든요.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와 크기는 열어두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월가 얘기를 해볼게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같은 행사에서 토큰화와 디지털 자산 인프라 협력을 얘기했어요. 스트래티직 포럼, 디지털 에세츠 서밋 이런 공식 행사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블랙록이 XRP, XRPL을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잖아요. 이더리움 ETF도 나왔고요. 그 다음 단계로 토큰화와 결제 인프라, 코인에 대한 ETF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어요. XRP 연계 ETF 검토와 신청 보도가 나오고 있고 XRP를 포함하는 멀티 디지털 자산 ETF 논의도 있어요. XRP가 이 라인에서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커뮤니티 안에서 나오는 보다 공격적인 전망들도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89달러, 가격 조작 음모론 같은 표현들은 블랙록과 월가가 XRP, XRPL을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기대가 조금 더 앞서 나간 버전이에요. 포커스는 가격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제휴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맞추는 게 맞아요. 가격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17달러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ETF와 기관 자금 유입, 유럽과 스위스 ETP 유입, 과거 고점 3달러부터 5달러까지 돌파 후 10달러부터 20달러까지 구간. 이 정도 레벨은요, 인프라, 규제, ETF가 실제로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상상 가능한 범위예요. XRP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레벨이에요. 50달러에서 100달러 시나리오는요, 수천조 단위 토큰화와 결제를 XRPL과 XRP가 크게 담당하게 될 경우, 유통량 대비 얼마만큼의 유동성과 가격이 필요한지 유틸리티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이건 이론적 상한에 가까워요.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코레스폰던트 뱅킹 대체와 토큰화 인프라가 실제로 쌓인다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에요. 1000달러 시나리오는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4년에서 5년 내 시총 수십조 달러를 주장하는 숫자예요. 수학적으로는 열려있는 상한선이에요. 다만요, 현실적인 조건, 경쟁, 네트워크, 규제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라는 건 같이 열어두셔야 해요. XRP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XRP와 XRPL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은 결과물로 남겨두고 인프라, 제도, 수요가 어떻게 쌓이느냐를 먼저 보자는 입장이에요. 가격이 아니라 구조부터 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리플은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비판, 발행사가 물량을 너무 많이 쥐고 있다는 우려, 경쟁 네트워크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시각. 이런 비판들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XRP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XRP를 떠올릴 때 너무 빨리 사기냐, 1000달러냐 같은 극단적인 프레임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요, 지금의 달러, 국채, 스위프트, 은행 시스템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 변화 과정에서 XRP와 XRPL 같은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 실제 트래픽과 제도적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인데, 이 구조를 차분히 살펴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XRP와 XRPL은 클라리티, RLUST, XRPL, 스테이블, RWA, 리플 트레저리, 스위프트,
블랙록과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금융 인프라 쪽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17, 50, 100, 1000달러 같은 가격 타깃은 이 기대가 과장된 형태로 표현된 것이고 인프라와 규제, 실제 사용이 따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셋째, XRP를 평가할 때는 얼마까지 가냐보다 지금 금융 시스템 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게 더 건강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XRP를 보실 때 세 가지를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클라리티, 법안, SEC와 CFTC 분류, RLUSD와 XRPL, 온체인 데이터, 리플 트레저리와 스위프트, 블랙록과 월가의 공식 발언, 이런 검증 가능한 지표를 먼저 보셨으면 해요. 둘째, 17, 50, 100, 1000달러 같은 가격 목표는 이 기대가 조금 더 앞서 나간 버전으로 가능한 상단 정도로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가격은 결국 인프라, 규제, 수요가 얼마나 실제로 쌓이느냐의 결과물이거든요. 셋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XRP를 0이 아니면 1000달러, 로또가 아니라 달러, 스위프트, 은행 시스템이 변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옵션으로 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보면 XRP를 너무 가볍게도 또 너무 과하게도 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XRP를 사기냐 1000달러냐로 보기 전에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달러 시스템의 균열, 스위프트의 블록체인 전환, 블랙록의 토큰화 전략, 클라리티 액트의 진행, 이 흐름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 XRP와 XRPL이 그 변화의 어느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그걸 먼저 보시는 게 가격 목표를 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XRP와 XRPL이 앞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단순 알트코인인지 아니면 결제와 토큰화 인프라의 한 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클라리티 편, RLUSD와 XRPL 온체인 편, 블랙록과 ETF 편으로 나눠서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